이웃집 토토로. 부, 부, 부. 오늘 밤도 올빼미가 울고 있습니다. 그날은 저녁 무렵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아빠가 우산을 안 가져가셨지? 제이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대학에 강의를 나가신 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입니다. 우리 마중 나가자. 버스 정류장에 가자 아버지가 늘 이용하는 버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시지? 틀림없이 다음 버스를 타고 오실 거야. 제이가 말했습니다. 다음 버스가 오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곳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매는 선체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다 못해 지쳐버린 것입니다. 어휴, 할 수 없군. 제이는 메이를 업고 아무도 없는 버스 정류장에서 꼼짝 않고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어 주위는 칠흑같이 깜깜했습니다. 제이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벅, 철벅, 철벅. 발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누군가 제이 곁에 나란히 섰습니다. 누굴까? 곁눈으로 보니 우산 아래로 긴 발톱이 달린 털복숭이 발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야. 제이는 조심조심 우산을 들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혹시 토토로가 아닐까? 제이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다시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토토로가 틀림없어. 드디어 토토로를 만난 거야. 토토로는 머리에 연잎을 쓰고 흠뻑 젖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아 참, 이걸 빌려줄게. 제이는 아버지의 우산을 토토로에게 건네주었습니다. 하지만 토토로는 우산을 든 채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처음 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야. 제이가 우산을 받쳐 들자 토토로도 똑같이 우산을 받쳐 들었습니다. 빗방울이 나뭇잎에서 토토로의 우산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멋진 멜로디인걸. 토토로는 우산을 악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토토로는 기분이 좋은 듯 웃더니 공중으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주변에 있는 나무에서 빗방울이 한꺼번에 떨어졌습니다. 토토로는 신이 나서 어쩔 줄 모릅니다. 우와. 토토로의 고함 소리에 놀라 메이가 눈을 떴습니다. 바로 그때 어둠 저편에서 빛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왔나 봅니다. 아니, 버스가 아닙니다. 고양이입니다. 아니, 버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고양이 버스입니다. 고양이 버스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눈으로 제이와 메이를 힐끗 쳐다보더니 희죽 웃는 것이 아닙니까? 웬만해서 놀라지 않는 두 사람도 고양이 버스에는 너무 놀라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토토로가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대나무 잎으로 싸서 풀줄기로 꽁꽁 묶은 조그만 꾸러미였습니다. 메이가 꾸러미를 받자 토토로는 고양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고양이 버스는 12개의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며 무서운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숲을 지나고 밭을 넘어서 눈 깜짝할 사이 사라졌습니다. 토토로가 아빠 우산을 들고 가버렸어. 제이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니 앞으로 제이가 보낸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신기하고 무섭기도 했지만 즐거운 하루였어요. 집에 돌아와 꾸러미를 풀어보니 나무 열매가 가득 들어있었어요. 집들이 나무로 가득해지면 멋있을 것 같아 잣들을 심었어요. 그런데 좀처럼 싹이 돋지 않는 거예요. 매일 왜 싹이 아직도
나오지 않느냐고 성화합니다. 원숭이와 개의 싸움에 나오는 개 같아요. 좀 있으면 방학이에요. 하루빨리 건강해지세요. 여기서 원숭이와 개의 싸움은 감씨를 심은 개가 싹이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다 천신만고 끝에 감을 키웠는데 원숭이가 그 감을 싹 다 먹어치운 뒤 개를 죽여버리자 개의 자식들이 원숭이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의 동화예요. 돈 놓고 돈 놓고 돈 놓고 토토. 어느 날 밤 제이와 메이는 이상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돈 놓고 돈 놓고 돈 놓고 토토. 토토로입니다. 토토로들이 다 함께 뜰에 와 있는 것입니다. 토토로가 우산을 쓰고 있어. 응, 나무 열매를 심은 자리에 따라 걷고 있네. 두 사람은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돈 놓고 돈 놓고. 토토로들은 소리에 맞춰 몸을 웅크렸다가 펴서 발돋움을 합니다. 제이와 메이도 그대로 따라 해봅니다. 큰 토토로는 땅속에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듯이 두 손으로 힘을 끌어모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서 팍 하고 숨을 내쉬며 하늘 높이 발돋움합니다. 웅크렸다가 있는 힘껏 힘을 끌어모아 팍 하고 숨을 내쉬자 그와 동시에 작은 싹이 쏙 하고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우와! 제이와 메이도 있는 힘껏 발돋움했습니다. 그러자 그런 동작에 이끌리듯이 싹들이 쑥쑥 자라나는 거 아닙니까? 웅크렸다가 발돋움하고 웅크렸다가 발돋움합니다. 새싹아, 새싹아, 어서 자라라. 나무는 하늘을 향해 가지와 잎사귀를 쑥쑥 키워냅니다. 이윽고 나무와 나무가 하나로 뭉쳐지면서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로 변했습니다. 그러자 큰 토토로가 팽이를 꺼내더니 휙 던졌습니다. 큰 팽이가 기운차게 돌아갑니다. 큰 토토로는 그 위에 사뿐히 올라타더니 희죽 웃습니다. 너희들도 어서 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들 큰 토토로의 품으로 차례차례 뛰어올랐습니다. 페이는 윙윙 소리를 내면서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갔습니다. 도로로로로로 큰 토토로가 소리쳤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밤 풍경은 정말 멋졌습니다. 제이와 메이도 마음껏 소리 질렀습니다. 메이, 우리가 바람이 됐어. 그렇습니다. 큰 토토로의 목소리는 바로 바람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오림의 농나무 꼭대기에 앉아서 오카리나를 불렀습니다. 부부부부부. 조용한 밤하늘에 오카리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오늘 밤에는 올빼미가 참 요란하게도 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요? 다음날 아침 두 사람은 벌떡 일어나 뜰을 내다보았습니다. 나무가 없네? 꿈이었나?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작은 새싹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와, 드디어 싹이 돋았다. 꿈이었지만 꿈이 아니었어. 두 사람 너무 기쁜 나머지 뜰 안을 깡총깡총 뛰어다녔습니다. 여름방학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둘이서 이웃집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오이, 토마토. 내일이면 돌아오실 어머니께 신선한 야채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많이 좋아지셔서 이틀 정도 집에서 지내셔도 된대요. 제이도 메이도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표정입니다. 할머니도 싱글벙글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많이 먹고 빨리 건강해져야겠구먼. 할머니네 밭에서 나는 채소들은 모두 햇볕을 흠뻑 받고 자랐기 때문에 몸에 좋단다. 내가 딴 옥수수를 드릴 거야. 메이가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토니가 전보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서 보내온 전보였습니다.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아빠께 알려드려야겠어.
제이는 전화를 빌려 쓰기 위해 토니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메이도 옥수수를 품에 안은 채 제이와 토니의 뒤를 따라갑니다. 대학교에 전화를 걸자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알았다. 병원으로 곧장 전화해 볼게. 그리고 나서 엄마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줄 테니까 거기서 기다리렴.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별일 없어야 할 텐데. 제이는 가슴을 졸이며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걸려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메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을 때 제이는 아버지와의 통화를 끝내고 토니의 집에서 터벅터벅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감기에 걸리셔서 집에는 다음에 오시겠대. 제이의 말에 메이는 걸음을 멈추고 소리쳤습니다. 싫어! 그럼 어떡해. 무리해서 집에 오셨다간 병이 더 나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메이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싫어! 고집불통 메이. 제이는 울컥 화가 치밀어 올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럼 넌 엄마가 돌아가셔도 괜찮다는 거구나? 메이, 넌 정말 바보야, 바보. 언니도 바보야! 메이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 할머니께서 저녁 차리는 것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기운 내려무나 아버지가 병원에 들렀다 오시기로 했잖니? 감기 정도는 금방 나을 거야. 할머니가 쌀을 씻으시며 제이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전에도 그랬어요. 감기에 걸리셔서 며칠만 입원하면 나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제이의 눈에서 금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걱정할 걸 없어. 울지 마, 울지 마. 아무리 달래보아도 제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메이가 그 모습을 꼼짝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메이는 옥수수를 품에 안고 결심한 듯 집을 나섰습니다. 메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린 것은 해가 서산에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아까 메이와 싸웠어요. 어쩌면 엄마가 이번에 계신 병원에 갔을지도 몰라요. 제가 찾아볼게요. 제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셨습니다. 토니, 메이가 없어졌다고 사람들에게 알려. 메이! 메이! 제이는 병원을 향해 달려왔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았지만 메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메이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길을 잃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메이, 어디 있니?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붉게 물든 저녁노를 바라보며 제이는 울고 싶어졌습니다. 제이가 오던 길을 되돌아가자니 토니가 자전거를 끌고 맞은편에서 다가왔습니다. 토니, 메이는? 제이가 묻자 토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볼 테니까 어서 마을로 돌아가. 못해서 여자아이의 샌들을 발견했어. 뭐? 메이의 샌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토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이는 집 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메이, 죽으면 안 돼. 제이의 발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제이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간신히 못해 도착해 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이의 모습을 보자 할머니께서 작은 샌들을 들고 달려오셨습니다. 이거야, 이거. 할머니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이가 샌들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메이의 샌들이 아니에요. 제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그런데 메이는 어디 있는 거지? 어쩌면 좋아. 별의별 생각들이 제이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문득 얼굴을 들자 수어림의 농나무가 보였습니다. 맞아, 토토로가 있었지? 제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숲을 속 터널로 달려갔습니다. 언젠가 메이가 토토로와 만났던 바로 그 터널입니다. 부탁이야, 토토로와 만나게 해줘. 메이가 없어졌어. 제이는 숲을 향해 간절히 기도한 뒤 터널 속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두운 터널 저편에 붉은 빛이 보였습니다.
제이는 빛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무언가 걸려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빗속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부드럽고 푹신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토토로의 배 위였습니다. 토토로, 메이를 찾아줘. 부탁이야. 그러자 토토로의 큰 손이 제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부르르. 고함 소리와 함께 바람이 일어나더니 몸이 공중으로 둥둥 떠올랐습니다. 제이는 토토로에게 안긴 채 농나무 꼭대기까지 날아 올라갔습니다. 토토로가 힘껏 소리치자 멀리서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고양이 버스입니다. 땅거미를 가르며 고양이 버스가 무서운 기세로 달려옵니다. 여기저기서 메이를 찾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의 눈앞을 고양이 버스가 유유히 가로질러 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아무도 눈치챈 것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나 봐.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있는 사이 고양이 버스가 농나무 위로 날아올라 제이와 토토로 앞에 멈춰섰습니다. 토토로가 자, 어서 타! 라고 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이는 가슴을 두근거리며 고양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의 바닥과 의자에는 모두 부드럽고 푹신한 고양이 털이 깔려 있었습니다. 목적지는 메이. 고양이 버스가 기운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농과 숲을 놀라운 속도로 가로질러 갑니다. 공중에 가로놓인 전선도 문제없이 뛰어넘습니다. 그 무렵 메이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돌부처가 나란히 서 있는 들판에 풀이 완전히 죽어 앉아 있었습니다. 메이는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메이! 메이는 제이가 자기를 부르는 것 같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언니! 언니! 참고 있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메이, 여기야! 메이는 제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을 올려다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눈물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이를 태운 고양이 버스가 전선을 뛰어넘어 순식간에 메이의 눈앞에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메이! 언니! 두 사람은 서로 얼싸안았습니다. 엄마에게 옥수수를 갖다 드릴 생각이었나 보구나. 제이의 말에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틈엔가 고양이 버스의 목적지가 서산병원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데려다 주는 거구나. 고마워. 제이가 고양이 버스에게 달려가 몸을 비비자 고양이 버스는 좋아서 목을 골골 거렸습니다. 병원으로 출발! 고양이 버스는 들판도 산도 문제없이 뛰어넘었습니다. 고양이 버스는 병원 뜰에 서 있는 나무 위에 멈춰섰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보입니다. 제이가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 보이시는구나. 응, 아빠랑 같이 웃고 계셔. 어서 돌아가자. 모두들 틀림없이 걱정하고 계실 거야. 병실 안으로 상쾌한 바람이 불어 들어왔습니다. 어머?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방금 제이와 메이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문득 창밖을 보니 창가에 옥수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 제이와 메이는 고양이 버스에서 흔들흔들 흔들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말 고마워. 안녕, 또 만나자. 고양이 버스는 희죽 웃더니 밤하늘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습니다. 맞은편에서 할머니와 토니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메이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메이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토니, 고마워. 제이의 말에 토니는 멋쩍은 듯 웃었습니다. 부, 부, 부. 오늘 밤에도 토토로들이 오카리나를 불고 있습니다. 별이 아름다운 한여름 밤이었습니다.
이야기 끝. 끝. 친구들, 이웃집 토토로 1편, 2편 잘 들었니? 이웃집 토토로는 만화 영화로도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면 더 재밌을 거야. 그럼 꼭 한번 영화로 보기를 바라며 오늘도 좋은 꿈 꿔. 잘 자요. 안녕.